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팬님들, 비가 내리는 날이며 뭔가 평소보다 먹고 싶은 게 더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술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술 생각이 더 나실 것 같은데, 막걸리에 파전 같은 거.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람 아닌 존재들도 비가 내리는 날이며 술 생각이 나는 걸까 싶은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번 이야기는 아라크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라크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아라크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제가 군 입대 전에 휴학 중에 알바를 했던 곳에서 경험한 시라고요. 장소는 부천역 먹거리 골목 안쪽 지하에 있는 작은 막걸리집이었어요. 그날 비가 엄청 내리던 날이었어요. 그렇게 억수로 비가 내리는 늦은 밤에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우산도 없이 비에 쫄딱 젖어서는 옷은 물론 머리까지 젖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가게에 들어와서 잠깐 둘러보더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가게는 저랑 가게 사장님 둘이 있었고, 가게 안에 손님이라고는 방금 들어온 그 여자랑 그 여자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온 커플 한 쌍이 전부였는데요. 그 커플 중 남자가 제가 가게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 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은 여자친구랑 같이 한잔하러 왔던 거고, 그래서 사장님은 그 커플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리고 전 그때 주방에서 커플들이 시킨 안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장이 커플들하고 얘기를 하느라 여자 손님이 들어왔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그리고 여자도 혼자인지 혹시나 일행이 더 들어올까 하고 몇 번 쳐다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요리를 하다 말고 주방에서 나와서 제가 여자 쪽으로 주문을 받으러 갔었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주문하시겠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말없이 조용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요. 일행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온 건가? 아님 아직 메뉴를 정하지 않았나 보다 싶었죠. 그래서 주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커플이 주문한 안주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커플들 테이블에 안주를 주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그쯤 지났던 것 같아요. 여자가 주문을 해야 하는데 주문하지 않아요. 그러다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 아직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았고요. 그날 일기예보에도 하루 종일 내린다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상한 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 여자가 우산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따라 나가서 저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쓰고 가세요 하고, 그 흔히 볼 수 있는, 제가 그날 알바하러 오면서 구입한 싸구려 비닐 우산을 건넸거든요. 1,000원인가에 팔던 그 파란색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여자가 잠시 망설여요. 절 물끄러미 쳐다보면서요. 여자가 그러니까 우산을 든 제 손이 좀 미안해져요. 파란색 비닐 우산이라니, 이건 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자가 고맙다는 듯이 가볍게 목 인사를 해요. 그러고는 우산을 받아들고 돌아서서 가더라고요. 전 여자한테 우산을 그렇게 전해주고, 또 가게 안으로 들어오니까 사장님이 밖에 무슨 일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왜 밖으로 나간 거냐고, 뭐 전화하러 나갔다 온 거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밖에 비가 엄청 오는데 방금 나간 손님이 우산이 없어서 그래서 제 비닐 우산을 주고 온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무슨 손님 그래요? 그래서 방금 여자 손님 들어왔다 나갔는데 못 봤냐고. 저기 구석에 앉아있다 갔는데 못 봤냐고. 그랬더니 사장님하고 같이 있던 커플도 사장님처럼 무슨 손님? 손님이 왔었어? 그래요. 셋이 그러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느라 가게 사람이 왔다 가는 것도 모르나 싶었죠. 그것도 자기들 바로 뒤로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직접 가서 여기 앉아있다 가지 않았냐고, 여기서 30분 이상이나 앉아있다 가지 않았냐고. 뭐 저도 그때 웃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웃기더라고요. 어쨌든 그랬더니 그제야 셋은 그런가? 왔다 간 건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뭔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웃으면서 좀 전에 하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주방에서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그 주방으로 가려는 그때 머릿속에 이상하고 묘한 그런 불길한 느낌이 스치듯 지나가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여자 손님이 있던 자리로 돌아갔거든요. 혹시 설마 하면서 그리고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를 봤어요. 그런데 젖어있지 않아요. 바닥도 의자도 테이블도. 분명 그 여자는 우산도 없이 머리도 옷도 흠뻑 젖어서 들어왔었고 제가 주문을 받으러 갔을 때도 젖어있는 걸 봤었는데 그래서 이상한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자리는 젖어있지 않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굳어버려서는 그땐 진짜 움직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사장님이 테이블 쪽으로 와요. 거기 구석 자리에 술을 넣는 냉장고가 있었고 그 냉장고 옆에 그날 받은 막걸리인데 아직 냉장고에 넣지 않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막걸리를 냉장고에 넣으려고 이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왜 멀뚱멀뚱 있냐고. 사장님이 성격이 굉장히 호탕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평소 장난도 잘 치고요. 그때도 저한테 그래요. 귀신이라도 봤냐고. 실은 자기가 여기 처음 가게 차릴 때 여자 귀신이 있었다면서. 그러곤 전에 일했던 남자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그때 여자 귀신 봤었지? 그러니까 그 남자도 고개를 끄덕여요. 옆에 같이 온 여자는 놀라면서 진짜냐고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진짜 무슨 진짜냐고.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야, 이거 막걸리가 다 상했다. 이거 반품해야겠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고 남자도 와서 확인을 하고 여자도 와서 확인을 하고 물론 사장님은 막걸리가 상한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반품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혹시나 싶은 그 말을 못하겠어요. 사장님, 방금 전까지 흠뻑 젖은 사람이 앉아있다 갔는데 그 자리가 엄청 뽀송뽀송해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여자가 셋 뒤로 지나갔는데 왜 다들 몰랐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날은 비가 그렇게 오는데도 손님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 커플 손님 외에 말이죠. 비가 오는 날이면 손님들이 더 많았던 가게인데 그날은 그 여자 손님이 나간 뒤엔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문 닫을 시간이 돼서 그때까지 커플들도 있었고요. 사장님이 가게 문 일찍 닫고 국밥이나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4시 같이 가게에서 나갔는데요. 가게 입구에 그러니까 제가 여자 손님한테 우산을 준 그 자리에 제 우산이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그 우산이 제 우산이라는 걸 몰랐고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땐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귀신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뭐에 홀리기라도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비가 엄청 내리던 그날 밤 온몸이 젖은 여자 손님이 들어온 것도 사실이고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제가 우산을 들고 가게 밖까지 나와서 그 여자에게 우산을 준 것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 가게에서 제가 경험한 실화입니다. 아라크네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렇죠. 온몸이 젖은 사람이 앉아있던 자리가 뽀송뽀송하다는 건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죠. 막걸리야 유통 과정에서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그냥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온몸이 젖은 사람이 앉아있다 간 자리인데 게다가 바로 뒤로 지나갔는데 3명이 다 몰랐다라. 평범하지 않은 경우 같은데요. 그런데 그 여자 왜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걸까요? 지방령이라면 뭐 거기에 계속 있고 거기서 계속 나타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연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말이죠. 그 여자 정말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14입니다. 단페임들, 누군가를 서로 그리워하면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여기 그리움이 만든 기적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애틋한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자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 괴담 채널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14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갓 입학했을 때쯤 외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단순한 대퇴골 골절이었지만 고령인 탓도 있어서 좀처럼 낫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간 걸쳐 원치 않는 강제 입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굉장히 매사에 열심인 분이셨기 때문에 재활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 온몸이 골다공증 상태인데다가 여러 곳이 점점 망가져가는 상태에 빠져서 나중엔 재활훈련도 불가능해지고 자리에서 누워 지내게 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시기 전까지 6년간 투병 생활을 하셨고요. 저는 외할머니를 많이 좋아해서 나름 틈틈이 병문안을 가곤 했는데요. 다른 손자들은 아무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면 외할머니도 기뻐하는 듯 했고, 제가 돌아가기 전에는 항상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운 뒤에 병원 안을 한 바퀴 돌아달라고 부탁하곤 하셨었네요. 아마도 할머니는 간호사들과 그 다른 환자들에게 손자와 같이 있는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니 눈물이 나올 것 같네요.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좀 더 웃고 좀 더 대화 상대를 해드릴 걸. 어쨌든 나중에는 할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그때 제가 만나러 갔을 땐 가쁜 숨을 힘들게 쉬고 계셨어요. 최후까지 의식은 또렷했기에 그 죽음을 맞이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셨는데,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슴을 문질러 달라고 계속 조르기도 하셨었어요. 그때 전 야유어져 버린 할머니의 가슴을 문지르면서 할머니가 내일이 되면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걸 직감했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때 타이밍이 나쁘게도 전 한창 시험 기간 중이었어요. 대조로 전문학교에 입학해 있었기 때문에 그 찌아에는 참석지 못하고 다음날 시험을 치고 난 뒤에 발인식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날 시험 과목은 2과목, 시험 시간 90분에 2과목이라서 오전은 꽉 차게 시간이 걸렸지만 시험 시작 후부터 30분 지나서는 퇴실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과목은 30분 만에 끝내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장례식장까지 전차로 30분, 내려서 택시로 갈아타서 20분. 제가 도착했을 때는 거의 장례가 끝나가고 있을지도 모를 시간. 어찌어찌 겨우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장례식장이 굉장히 컸고 그 같은 장소에서 몇 사람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호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찾아야 했고, 할머니가 계신 호실로 금방 가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날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택시에서 서둘러 내려서 장례식장 출입구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제가 발을 떼기도 전에 자동문이 알아서 열리더니 안에서 종업원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사토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종업원한테 안내를 받아서 할머니가 계신 곳까지 바로 갈 수 있었고요. 문을 여니까 마침 출관 전에 헌화가 끝날 쯤이었어요. 제가 정말 마지막 조문계, 정말 아슬아슬하게 시간에 맞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뵐 수 있었고요. 거기 있던 친척들과 가족들은 제가 진짜 마지막에서도 마지막으로 나타난 거랑 헤매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걸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그 정도로 그 장례식장에는 많은 조문객들과 많은 호실의 식장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 제가 식장에 도착한 뒤에 부모님께 도착한 것을 연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종업원이 안내해 주었는지 그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종업원에게 안내받지 않고 혼자서 찾고 있었다면, 아니면 전차를 한번 놓쳤다면, 아니면 택시가 바로 잡히지 않았다면 전 확실히 할머니께서 떠나가시는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었을 텐데, 그날 그건 정말이지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기적이 연속된 결과였네요. 어쩌면 할머니가 제가 돼버리기 전에 저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도와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종업원에게 내 사랑하는 손자가 도착했으니까 마중 좀 나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고마워요.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 좀 더 같이 있고 싶었어요. 떠나가신 할머니를 생각하며 이 말을 전합니다. 일본인 사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런저런 우연들이 만든 그날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만 확실히 우연들이었다 라고 받아들이기엔 또 시원하지 않은,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누군가에게 잔잔한 그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잔잔한 기묘한 이야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삶이 끝난 뒤에 사후세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요, 미움을 남기는 사람보다야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탐피님들, 저승사자들 명부 이거 아시죠? 저승사자들의 최애템이잖아요.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그런 비슷한 걸 들고 다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 시대와 상관없이 저승사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타입, 책 한 권에 붓 한 자루. 그런 걸 보면 조선시대 이전에도 책 한 권 붓 한 자루 이거였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도 시대에 맞추지 않고 책과 붓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강직한 성품을 볼 때 설마 석기시대라고 석판을 들고 다니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얘기고,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에게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건 10년 전쯤, 그 일이 있던 날 한밤중 2시를 넘겼을 쯤이라고 합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병원에서 아버지 차를 잡아 탔습니다. 행선지는 근처의 다른 병원이었습니다. 옷차림은 깔끔한 검은 정장 차림에 이상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차 안, 남자는 가방에서 A4 용지 크기의 서류를 꺼내서 한 장 한 장 자세히 보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인 병원에 도착하자 남자는 기사님, 미안하지만 잠시 대기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마무리될 용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엔 바로 다른 병으로 가야 해서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승낙했지만 대신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에게 진입 물건을 두고 가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가방에 든 봉투만을 꺼낸 뒤 다른 물건은 전부 차에 두고 내렸습니다. 남자가 내린 뒤 아버지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남자가 보고 있던 서류가 신경 쓰여 호기심으로 남자의 서류를 보고 말았습니다. 서류는 어떤 계약서 같은 것이었는데 그 서류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름 옆에 도장이 아니라 지문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차 안이 어두운 것도 있고 남자가 정말로 금방 돌아왔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까지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서둘러서 병원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보던 서류를 급히 자리에 다시 내려놓고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눈엔 어떤 여자가 그 남자를 급하게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에게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잠시 망설이자 남자는 여자는 무시하고 빨리 차를 출발해 주세요라며 냉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반사적으로 차를 출발시켰고 백미러도 왠지 무서운 생각이 들어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가 출발한 뒤 남자는 작은 목소리로 아버지께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하고 쭉 말이 없는 채 다시 다른 병원 앞에서 내려 서둘러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남자를 내려준 뒤 곧바로 회사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연락해달라고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전원이었습니다. 집에 연락해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나의 어머니인 아내가 숨졌다는 것을 그 순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오래 앓고 있었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선고를 받은 뒤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술에 취한 힘을 빌려 힘들게 내게 들려주셨습니다. 어렸던 나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망 충격으로 택시를 탔던 그 남자에 대해서 깊게 생각할 수 없었던 듯 합니다만 그 남자의 정체는 뭐였을까? 그 서류 안에 어머니의 이름은 없었던 걸까? 뒤쫓아온 여자는 그 죄송합니다의 의미는? 그런 이유로 아버지는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그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된 듯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나대로 어머니의 장례식 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시신의 엄지손가락이 약간 붉었던 일이었습니다만 나 또한 아버지께 그 일을 말하지 못한 채 있습니다. 10년 후쯤에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토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생각해보니까 책 한 권에 붓 한 자루가 그래도 좀 낫다 싶네요.
서양처럼 키보다 큰 나탄 자루를 들고 다니는 것보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저승사자분들은 무기 같은 거 없나? 등 뒤에 시커먼 칼 한 자루 꽂고 다니면 왠지 멋지고 좋을 듯 싶은데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낯설지 않은 곳이라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모르는 곳보다 낫겠죠? 그러나 과연 혼자라면 어떨까요? 이번 이야기는 함께 낚시를 하는 지인이 제보를 해준 사연입니다. 지인은 춘천 서면이라는 곳에 있는 강가 앞 작고 조용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강가 옆으로 있는 산길을 따라가면 자주 낚시를 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곳은 그렇게 외진 곳도 아니고 평소에 사람들도 많이 다녀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긴 길도 있을 정도라고 해요. 단 그곳을 가는 곳에는 누구의 무덤인지 모를 작은 무덤이 2개가 있는데 사람들도 다니는 곳이라서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날 지인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밤낚시를 준비해서 늘 낚시를 하던 장소로 갔었다고 해요. 거의 몇 달 낚시를 안 갔었다는데요. 그때 지인 여동생이 임신을 해서 친정인 부모님 댁에 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지인 어머니께서 여동생 먹인다고 잉어 좀 잡아오라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지인은 잉어를 잡으러 몇 달 만에 나간 거라고 합니다. 꼭 무슨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는 조금 달랐었다고 해요. 지나가면서 늘 보던 무덤이었는데 왠지 오싹하더래요. 어두운 탓인지 기분 탓인지 봉분도 전보다 많이 상한 것 같고 산짐승들이 그런 것인지 몰라도 파헤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은 태어난 것도 거기고 자란 것도 거기인데다 자주 다니는 곳이라서 겁이 날 것도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이지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더래요. 그래도 여동생도 생각나고 어머님 말씀도 생각이 나서 머릿속에는 그 잉어 잡을 생각뿐이었다고 해요. 낚시를 할 장소에 도착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누가 다녀갔는지 꽃이 놓여 있더래요. 그렇게 다녀도 꽃이 놓인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로 오지 않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꽃이 물에 빠지려고 해서 그걸 다시 가지런히 올려놨었대요.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 아니면 잉어를 잡기 위해 낚싯대를 설치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무덤 쪽으로 좀 더 가깝게 가면 직벽 비슷한 느낌으로 자리가 있고 잉어 포인트로도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리를 잡으려는데 콧노래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엔 바람이 나무 사이로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인가 뭐 잘못 들었나 했었는데 분명 콧노래 소리였대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콧노래였고 누가 왔나 싶어서 계속 두리번 거렸는데 주변도 찾아보고 그런데 사람은 그림자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겁도 나고 하니까 자리 잡던 거 포기하고 자리 다시 정리하고 일어나려는데 이렇게 뭔가가 다가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확실하게 숲풀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나고 확실히 뭐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지인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개도 안 들고 반대쪽으로 냅다 달렸답니다. 그냥 진짜 죽어라 냅다. 나무에 오를 생각으로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냅다 달렸대요. 왜냐면 그때 확신했었대요. 아 이건 멧돼지다 하고 아니나 다를까 달리는데 뭐가 막 따라오더랍니다. 진짜 이젠 죽었구나 싶더래요. 진짜 바로 눈앞에 나무가 보이는데 죽었구나 싶더래요. 그러다가 막 정신없이 달릴 때 뭐에 걸렸는지 붕 날아서 넘어졌고 땅에 부딪히면서 잠깐 기절한 느낌? 아주 짧게 그런 기절한 느낌이 들었대요. 그때 고개를 드니까 그 눈앞에 멧돼지가 서성거리는데 이게 지인을 찾는 것처럼 주변을 막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인이 넘어진 곳으로는 오지를 않고 그 주변만 맴돌더래요. 그 지인은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멧돼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본 뒤에도 한참 동안 지인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해요. 쫄아서. 아 쫄았다는 거 이거는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쫄았다고 진짜 오줌 쌌다고까지 그렇게 말해달래요. 오줌 싸는 거 그냥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지 진짜 싼 적 싼. 그렇게 멧돼지는 갈 길 가고
지인도 시간이 지나서 갈 길 가려고 보는데 거기가 어디였을까요? 네, 오면서 봤었던 무덤, 파헤쳐져 있었던 무덤, 거기였어요. 그런데 어둡고 멀어서 잘 안 보였었는데 무덤이 하나 더 생겼고 새로 생긴 무덤이 훼손된 상태가 심했었다고 해요. 훼손된 무덤을 본 게 새로 생긴 무덤이었던 거예요. 근데 고마운 생각이 들더래요. 그 무덤이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덤 주변에 흙이 묻고 낡아서 해진 신발이 그냥 한 짝만 있었대요. 어린아이 신발 한 짝이 있었다고 해요. 흙 묻고 낡은 어린아이 신발 한 짝. 다음날 지인은 큰 이상 없어서 파스 몇 장 붙이고 어린이 신발 한 컬레 사서 무덤 곁에 두고 왔다고 해요. 사실이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답니다. 어린아이가 죽고 묻혔는데 그 근처에 났었던 꽃이 바람에 강가까지 날려갔었고 그 꽃을 바로 잡아주니까 멧돼지가 나타날 걸 미리 알려라도 주는 듯 휘파람을 불었다고 그렇게 믿고 싶더래요. 그리고 쫓기니까 그 아이가 도와줬다고 지인은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믿고 싶어 하고. 그리고 거긴 지금도 가끔 가는데 오히려 전보다 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아, 멧돼지. 맞아요. 멧돼지. 그때던가 이후던가 멧돼지들 출몰한다고 해서 위험 경고 문구 붙어있고 산에 입산하는데 사냥하시는 분들 입산한다고 산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었던 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늦은 밤 산이나 강가에서 위험한 삼진승들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높거든요. 그래서 외진 곳에 밤낚시를 갈 때는 최소한 3명 이상 가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서로 돕고 대처도 할 수 있고 혼자 가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오늘 괴담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늘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